자, 모델의 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는 뭐예요? 배치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전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단위, 즉 모델을 학습시킬 때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학습 데이터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100건이다라고 하면 여기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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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 배치 사이즈가 4개로 각 25개씩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배치의 크기가 커지면 학습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정확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전체 데이터를 어쨌든 학습시키기 때문에 이 학습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예측한 결과 옳다 그르다 이 정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 맞고요.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25에서 50으로 늘어났다고 칠게요. 물론 전체적인 학습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배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 시간은 적게 걸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배치 크기는 학습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학습 성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건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너무 커졌었을 때 이 값이 뛰어넘고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성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은 여기에 F폭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시킬까를 우리가 F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배치 사이즈와 이 F폭의 단위에 따라서 성능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치 크기가 너무 크면, 그쵸?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은 올릴 수 있는 우리는 어디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까? 메모리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배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노이즈를 반영하여 모델 학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은 가적합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뜻으로 가적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뜻으로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배치 사이즈와 또 이제 그 단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옳은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모델의 편향과 분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편향이 많으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나요? 편향이 크면은 과소적합. 편향이 크면 과소적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분산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분산이 커지면은 과적합, 과대적합이 발생을 해요. 자, 어쨌든 둘 다 적은 게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모델은 편향도 적고 분산도 작다. 바로 답이 나와 있네요. 이건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중치의 제곱합을 최소화해주는 규제를 주는 기법은 자, 라쏘는 뭡니까? 라쏘하고 리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라쏘는 L1 놈을 반영을 하고요. 리치는 L2 놈을 반영을 해요. L은 뭐예요? 절대값을 가중치에 곱해줌으로써 어떻게 가중치를 0으로 만들고요. L2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가중치와 곱을 해서 반영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되면 0에 가깝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제곱이라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정답은 네, 맞아요. 리치가 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중공선성은 다중회귀 분석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자, 요게 독립. 요게 종속 변수라고 칠게요. 자, 종속 변수죠.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독립 변수들이 어디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다중공수성은 뭡니까? 맞아요. 이 독립 변수들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독립 변수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중복된 의미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분산관계를 나타낸다. 자,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분산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클수록 모델에 악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종속 변수들 간의 분산 크기에 대한 성질이다. 종속 변수랑은 상관이 없고요. 밑에도 종속 변수 나오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정계수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유의성을 검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자, F값 그리고 결정계수 값을 보게 되어 있어요. 결정계수는 뭐예요? 독립변수로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뭐예요? 모델의 설명력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의 값의 범위는 0과 1의 값이고요. 어디에 가까울수록? 맞아요.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종속변수의 분산의 비율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설명되는 오차의 비율이 아니라 분산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잘못했고요. 보통 범위는 보통 0과 1 사이에 있으며 모델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 2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형 회귀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떻게 돼요? 자항과 우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뭘 이용을 해서? 링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링크 함수는 뭡니까? 예, 로짓입니다. 로짓. 자, 요걸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면 모두 오차항의 가정이 필요하다. 선형 회귀는 필요한데 로지스틱 회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선형 회귀 분석의 정규성 가정은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맞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이냐 0이냐를 의미하는 거죠. 자, 모두 최대 우도법으로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자, 선형 회귀는 최소 자승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는 최대 우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의사결정 나무. 자, 의사결정 나무는 동질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분개한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3개, X가 3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분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자식은 이렇게 동그라미만, 여기는 X만 이렇게 분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럼 자, 어떻게 돼요? 동질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자, 종규성 가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작용은 변수들 간의 조합이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 과정을 이렇게 가시성 있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은닉 노드가 2개가 있고요. 출력 노드가 1개가 있어요. H, 얘는 아웃이라고 볼게요. 자, 편향이 0.2래요. 여기가 편향이 0.2가 있고 은닉 노드의 값은 각각 이렇게 0.2,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0.2고 여기는 0.1이고 가중치의 값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4고 0.5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값은 네, 0.2 곱하기 0.4 그리고 0.1 곱하기 0.5입니다. 그럼 0.2 곱하기 0.4 그리고 0.1 곱하기 0.5 더하기 0.2를 해주면 0.08, 0.05에다가 더하기 0.2를 해주면 0.13이죠. 더하기 0.3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포터 벡터 머신. 자, 이렇게. 자, 이걸 우리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고,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서포트 벡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서포트 벡터가 가장 넓어지는 영역을 찾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진으로 A 집단과 B 집단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판별 모델이면서 또
이제 회귀 모델이기도 해요. 자,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사이의 마진이 최대화하는 기준인 초평면을 학습합니다. 맞습니다. 자, 모델 훈련을 통한 최적화가 아니라 모델 훈련을 통해서 이 최적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분류와 회귀, 판별과 회귀, 레그레이션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비선형 구조의 모델일 때는 이제 슬랙 변수라든지 커널 함수 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우리가 특정 개체와 개체의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식 자체가 딱 그렇고요. 자, p 값이 있네요. 자, p가 1인 경우와 p가 2인 경우가 있어요. 자, p가 1인 경우는 뭡니까? 맨하탄. 자, p가 2인 경우에는 유클리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걸 뭐라고요? 우리는 민코우스키 거리라고 합니다. 해당 식은 민코우스키 거리에 대한 식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위험도와 승산비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위험도는 뭐예요? 위험도는 두 집단 간의 위험도의 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상대적 위험도는 두 집단 간의 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승산비, 오즈는 뭐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발생하지 않은 두 집단 간에 발생하지 않을 확률분의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위험도에 대해서 1-P분의 P 나누기 1-P1분의 P1.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P2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험도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분의 10 나누기 50분의 40이 되는 거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요. 자, 500분의 10 나누기 500분의 4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위험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승산비는 어떻게 됩니까? 승산비는 불량 확률이 500분의 10 나누기 500분의 여기 위에 거 490을 얘기하고요. 자, 분의 양호 확률이 500분의 40 나누기 500분의 460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분의 10 나누기 500분의 40은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는 0.25가 나올 거고요. 자, 보기에서 승산비는 500분의 10이 1000분의 20, 0.02로 나오게 되죠. 500분의 490은 980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나온다고? 0.02. 그리고 얘는 0.98이 나오고요. 자, 얘는 밑에 분모 쪽에는 0.8이 나오고요. 그리고 0.9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숫자를 찾아보면, 아이고, 0.08이네요. 죄송합니다. 0.0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수들은 정규 분포와 관계가 있다. 안 관계가 있어도 돼요. 근데 관계가 있었을 때 더 설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차원 축소는 변수들 간에 관계가 없어야 한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분산의 최대화를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설명하는 분산의 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성분 분석표를 주어진 후 전체 분산에 대한 세 번째 요인에 대한 설명률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적 설명률을 하면은 밑에 있는 누적 베리언스 카운트표를 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 되는데, 이쪽을. 근데 해당
요인에 대한 설명률을 이야기를 했죠. 그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해당 설명률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0.063, 6.3%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은 뭐예요? 분산 분석은 얘도 평균을 이용하는 분석 기법이죠. 어떻게 돼요? 그 집단 간, 집단인데 몇 개 이상? 네, 3개 이상. 집단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 분산 분석이에요.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집단의 매출, B 집단의 매출, C 집단의 매출이 있어. 얘는 1,000원이야. 얘는 800원이야. 얘는 500원이야.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때 다별량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매출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어때요? 추가적인 변수가 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었다면 뭐 얘는 뭐 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있는 다수의 독립 변수와 다수의 종속 변수인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차원 축소 왜 하나요? 네, 노이즈 제거하려고 하고요. 특성을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거라기보다는 줄인다라는 거죠. 줄임. 그럼 연산량이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는 보면 네, 4번은 목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분류 모델로의 나이브 베이즈. 자,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해요. 근데 그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다는 뜻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붙어요? 네, 조건부 독립이에요. 그러면 베이즈 정리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이 복잡하고 계산 속도가 느리다. 베이즈 정리에서 더 단순화됐죠? 틀렸고요. 사전 확률과 사확률 토대로 우도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얘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관점입니다. 자,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독립을 가정합니다. 노이즈와 결측 데이터에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루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저희 교재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RNN, 뭐 LSTM 이렇게 진화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로 진화하고, 자, 요때 뭐가 딱 들어가요? 뭘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컨텍스트 벡터는 뭐예요? 생성된 정보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읽어볼게요.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인코드를 통해 뭐뭐가 만들어지고 디코드를 통해 출력 시퀀스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는 네, 컨텍스트 벡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텍스트 마이닝은 뭐예요? 문장이 이만큼 있어요. 주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요? 분석해서 이 문장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나 패턴 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써요? NLP, 자연어 처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하지 않거나 분석에 필요 없는 불용어는 제거해줘야 되죠. 불용어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나는, 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데이터를 의미로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간을 추출하는 어간 추출 스태밍 작업을 합니다. 자, 코퍼스에서 토큰 단위로 나누는 토큰화를 하죠. 그래서 아까처럼 문장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토큰화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자, 문장마다 포스트 태깅해서 의미를 찾는다. 문장마다 포스트 태깅을 하는 이유는 포스트 태깅은 뭐예요? 이런 주어, 사랑, 동사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낸다가 아니라 품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부스팅. 자, 부스팅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앙상블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앙상블. 자, 부스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분류기, 동일한 분류기 이렇게 있어요. 자, A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보팅을 해가지고 얘는 남자라고 했어. 얘는 여자라고 했어. 얘는 남자라고 했어. 이제 결과는 뭐야?
남자야 2대1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배깅이죠. 자, 근데 부스팅은 배깅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중치를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줘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다부스트는 약한 모델의 오류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여기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예측 성능이 높은 GBM은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맞고요. 자, XG 부스팅은 좀 더 고도화된 그레디언트 부스트 머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을 줄 수가 있어요. 속도가 늦진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라이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기존 트리 방식과 다르게 리프 중심으로 붕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앙상블이 나오네요. 자, 앙상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개별 모델의 과적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과적합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상값이나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모델보다 항상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보란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과적합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과적한 문제를 줄일 수도 있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장난 문제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